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시작할까요? 예, 온몸에 골절과 상처를 입은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아이스박스에서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부모였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른 새벽 주택가 골목에 순찰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경찰관 한 명이 골목길 인근을 순찰하고 이윽고 경찰차 여러 대가 한 가정집 앞에 도착합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대전 대덕구 중리동 한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가 아이스박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집안 화장실에 놓인 아이스박스에서 이불에 덮인 채 방치된 A양의 시신을 찾은 겁니다. A양의 얼굴과 다리엔 폭행 흔적과 골절 등이 발견됐고 시신은 부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친모 26살 B씨를 긴급 체포했는데 동거남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주했습니다. 숨진 상태에서 3주 이상 아이스박스에 담겨 화장실 구석에 방치됐던 20개월 여아 A양. A양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부 30살 B씨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양의 외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자 맨발로 집에서 도주한 지 사흘 만입니다. B씨는 대전 동구의 한 모텔에 칩거 있었으며 경찰의 위치를 발각되자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된 친모로부터 지난달 15일 술에 취한 B씨가 숨진 A양이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이불로 감싸 무차별 폭행한 뒤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친모를 협박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부 기사에도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살해를 했는지. 네. 먼저 술에 취한 상태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 않은 아이를 이제 화를 내면서 무차별하게 폭행을 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차마 이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일요일 아침에 쉽지 않은 것 같고 나중에 경찰에 붙잡힌 친부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생활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아이가 울어서 짜증이 났다. 잠을 자지 않아서 이렇게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납득하기 힘든 그런 이유를 밝혀가지고 시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애가 울어서 짜증이 난다고 그렇게 무차별 폭행한다는 게 이게 우리가 흔히 인두겁이라고 하죠. 예.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애 엄마가 옆에 있었잖아요. 그럼 애 엄마는 도대체 뭘 했다는 겁니까? 현재까지 조사에서는 본인은 폭행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는 이렇게 밝혔는데요. 근데 폭행을 이전부터 친부가 해왔다고 진술을 했고 이날도 이제 한두 차례 때린 게 아니라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 시간이 꽤나 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3주 가까이 이제 사체를 유기하기도 했고요. 그런 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친모 같은 경우도 살인에 있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방조 혐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애 엄마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참 부모라고 부를 수도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더더구나 현장에서 도주를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아이를 살해한 뒤 한 3주 가까이 이제 숨기다가 결국 친모의 어머니, 그러니까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이제 이 집을 찾아오면서 아이가 없자 경찰에 신고한 건데요. 이 새벽녘 경찰에 신고를 하자마자 급하게 달아났습니다. 친부의 경우는 얼마나 급했는지 휴대전화는 물론 신발까지 신지 않고 달아났는데요. 그런데 이게 도주도 꽤나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CCTV가 없는 작은 골목길로 다녔어요. 그 인근의 대로변에는 CCTV가 있었기 때문에 찍혔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새벽과 이제 경찰의 추적을 피하면서 다녔는데 휴대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위치 추적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대전의 6개 경찰서와 경찰청 등 모두 18개 팀이 동원됐고 탐문 등을 통해서 대전역 인근의 한 모텔에서 결국 검거가 됐습니다. 대전 경찰이 결국 범인을 빠르게 잡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범인 친부라는 사람은 이미 전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이미 도망친 경험들이 많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 근데 이런 일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도 참 아동학대 제로 그날까지라는 캠페인 통해서 작년부터 저희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보도를 하고 있지만 도대체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번 부부의 사례 같은 경우는 2달 전에 대전으로 이사를 왔는데 네.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대덕구청에서도 이 부부들이 대전에 사는지 또 이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는지 뭐 영유아 검사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었던 겁니다. 아. 지자체에서도. 네. 또 전입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 아이가 학대받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기가 어려웠었던 부분인 거죠. 즉 제도권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런 가구의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들도 이 네. 집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 처음 알았다. 이 부부들이 여기 사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이웃들도 꽤 상당수 많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제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흔히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렇죠.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사회가 조금 더 주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 해서 사실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은 부모도 있지만 주변 온 마을 사람들이 정말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예. 정말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시민들도 아동 학대에 대해서 인식을 더 가졌으면 좋겠고 예. 뭐 무엇보다 대전 시민 신고조차 안 된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사실 제도적으로 어려웠던 점은 이해가 좀 되긴 하네요. 자, 속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아버지. 어떻게 보면 부모란 이름도 아까운 것 같습니다. 부모란 말 아깝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경찰과 보이스피싱범을 잡으러 떠났는데 돈만 뺏겼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4일 대전에 사는 직장인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보이스피싱범을 잡으려다 돈만 뺏긴 겁니다. 보이스피싱범의 요구대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다 출동한 경찰로부터 함께 범인을 잡자는 제안을 받은 A씨는 경찰과 작전에 나섰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차에 탄 피해자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주의를 비추라며 의심하기 시작했고 함께 타고 있던 경찰들은 피해자를 혼자 둔 채 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변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의자 검거를 위한 이른바 추수작전은 계속됐고 A씨는 피싱범의 요구대로 카페에 도착해 화장실에 1,500만 원을 놔뒀습니다. A씨는 곧바로 화장실 밖에 대기하던 경찰에게 돈을 놔뒀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경찰은 피싱범과 통화하는 A씨를 따라 나왔고 불과 5분여 만에 텅 빈 화장실에서 현금만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을 농락하고 사라진 보이스피싱범은 아직까지 잡히지 못한 상태.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싱범과 계속 전화통화를 해 작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 결과적으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작전의 절차상 하자는 없었고 사전에 현금은 절대 넘기지 말라는 안내도 했다며 궁색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뭐 좀 헛웃음이 나오는 사안이긴 한데 좀 더 자세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예, 이거, 자세한 네.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어느 날 오후 이제 일을 하던 직장인 A 씨는 이제 네. 전화를 받게 됩니다. 예. 딸이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딸의 목소리와 함께 어떤 이제 인질범의 목소리가 들린 거죠. 딸을 납치했다, 돈을 내놔라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근데 이 A 씨 같은 경우는 그 딸과 비슷한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 유괴범의 협박이 굉장히 이제 그럴듯하게 들렸었던 거고 이제 이런 인질범이 요구하는 대로 은행에 가서 일단 거액을 인출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하게 될 경우 경찰에서 직접 나와 이것이 보이스피싱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보이스피싱이란 것을 이야기를 듣고 경찰을 통해서 같이 검거하자. 아직 못 믿겠으면 같이 검거하러 나가자라는 작전을 제시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은행에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되니까 인질범들이 이제 보이스피싱범들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영상 통화로 전환을 하면서 주위에 경찰이 없는지 경계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같이 차에 타고 있었던 경찰분들도 이제 이렇게 화면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었고, 즉 피해자와 경찰이 같이 작전을 나기로 했지만은 이게 좀 분리가 됐었던 것이죠. 뭐 경찰이 뒤에서 따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계속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통제를 좀 벗어난 상황이었었고 그 상황에서 결국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 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한마디로 이 사건이 벌어진 거네요. 예. 근데 피해자는 그럼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지를 몰랐던 거네요, 그죠? 예, 처음에는
했습니다. 이제 딸을 유괴했다는 피싱 전화였기 때문에 본인도 당황해서 이제 좀 네. 속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었고, 하지만 작전 중에 이제 경찰들이 계속 피싱이라고 말을 해줬고 또 아내한테서도 문자가 와 딸은 잘 있다, 그거 보이스피싱이다라고 알려줘서 이제 보이스피싱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뭐 보도도 여러 번 했지만 이렇게 보이스피싱 작전, 범인을 잡기 작전을 펼칠 때는 대부분 이제 뭐 현장에서 범인을 잡거나 아니면 뭐 못 잡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돈을 잃는 피해를 본 적은 저는 눈 뜨고 처음 본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예, 그냥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놓칠 수가 있죠, 그걸? 이 경찰 말들을 들어보면은 이제 보이스피싱범이 영상 통화를 걸어서 계속 경찰들을 따돌리려고 했었고, 네. 또 통화를 계속 피해자와 하면서 피해자와 경찰을 좀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혼선이 빚어졌다는 건데, 그럼에도 사실은 피해자가 이제 화장실에서 나올 때 문 앞에도 경찰이 있었었고, 그리고 경찰이 혼자 따라간 게 아니라 되게 여러 명의 경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피싱범을 놓쳤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돈을 놔두라고 그랬고 보이스피싱범들은 예. 그 피해자한테 피해자는 그 화장실에 돈을 놔두러 이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들을 경찰들은 지켜보지 않았다는 거네요. 이제 뒤늦게 좀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까지는 모르고 다만 화장실에 나올 때 이제 그때 경찰관이 있어서 이제 손짓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했지만은 피해자께서는 경찰은 알아듣지 못한 것이죠. 근데 아무리 뭐 작전에 혼선이 있어도 혼자서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뭐 적어도 경찰이라면은 그런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파악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경찰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작전을 시작할 때 돈을 절대 넘기지 말라라고 안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분께서 이제 경찰을 따돌린 채 또 독단적으로 좀 움직였다 이런 뭐 말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절차적으로 본인들은 잘못이 없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추후에 조금 더 문제가 확장될 경우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로 이제 피해자와 경찰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이 잘 안 됐다. 그렇다 하면은 그 상황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작전을 중단했든지 하면은 적어도 돈을 잃는 피해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피해자들이 강조하고 있고 또 경찰 내부에서도 일부에서는 좀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자, 지금 잃었던 돈이 한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됩니까? 이 피해자분은 경찰만 믿고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이거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적지 않은 돈이 어디서 보상받아야 될지 막막하다는 점이 좀 큰 문제입니다. 네. 이제 뭐 경찰 작전으로 손실이 발생했지만은 이런 게 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손실 보상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위법한 행위가 발견돼야 되는데 네. 경찰 쪽에서는 또 이거를 쉽게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여서 이제 경찰 작전을 믿고 나갔다가 지금 어디서도 지금 보상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좀 그런 꼴이 됐습니다. 참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경찰 믿고 1,500만 원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렇게 참 눈 뜨고 당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 참 답답하긴 한데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